네, 미디어오늘과 국민TV가 함께하는 미오캣 오늘 140화입니다. 저는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고요. 오늘도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그럼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손 럭키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상상 못할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면 요강결석의 좋은 운동. 네, 그렇군요. 남근님께서 그만 뛰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오캣 140화고요. 네, 이한희 기자는 주말 동안 잘 지냈습니까? 주말? 네, 제가 지난주에 네. 방송하면서 금요일날 저한테 계속 연락하시는 기자분 때문에 네, 화가 나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죄송- 카바나 800님께서 네. 그 미오캣 댓글에 네. 시사 정비하시던 분 목소리 들으니 반가웠어요. 네, 근데 너무 적은 분량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예, 뭐 이한희 기자뿐만 아니라 그 손님을 모셨으면 네. 저희가 뭐 좋은 기사 나쁜 기사를 좀 자르더라도 네, 손님이 좀 말을 많이 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후원을 해주신 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오캣 138화에 천재님 1217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행불그레님께서 미오캣 139화에 각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총 40분이 시청 중이시고요. 네.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어쨌건 오늘 카메라 위치도 적절한 것 같고 방송 환경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몇 개 해드리면요. 그 모두이님께서 일러스트를 한 번에 쭉 미오캣 네,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봤어요.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니까 네, 너무- 정말 이쁘고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두이님의 일러스트를 또 이제 국민TV에서 연락을 해서 네. 미오캣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이렇게 화면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미오캣이 더 풍부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두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뭔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니까요. 거기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본 다음에 네. 네. 죄송합니다. 선물을 상의해서 하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님께서 미어캣 인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진짜 어디서 난 겁니까 이거? 너무 귀엽죠. 네, 네, 되게 귀엽네요. 저는 처음에
선물 주시는 건 줄 알고 저희한테 네. 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네. 소품이라고. 아, 소품. 네,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군요. 미어캣 인형. 이렇게 귀여운 미어캣 인형을 보니까 저희가 왠지 미어캣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죄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한 코너는 뭐 늘 그렇듯이 오늘의 베스트 워스트 기사 코너인데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미디어 오늘에서 전달을 할 기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기사를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네. 네, 이한희 기자께서 네. 네, 베스트 워스트 기사를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기사는 이제 저희가 어젯밤에 저희 송가연 기자가 썼던 기사인데 네.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가져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노종면 YTN 전 기자가 네. 네, 사장의 입후보를 한다는 그쵸. 내용입니다. 네. 일종의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뭐 그 YTN 뭐 동료 기자분들 네. 그리고 뭐 시선 그러니까 네. 노준명 기자가 지금 진행을 하는 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 뭐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글을 올려서 YTN 사장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좀 드려서 음. 뭐 간단한 인터뷰라고도 좀 해볼까 해서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소리샘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일단 노종면 기자께서 네. 네, 쓴 글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그 출사표를 딱 봤는데 네. 네,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제 복직은 배수진으로 치지 않겠다. 네. 근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설령 떨어지더라도 복직하셔야죠. 그죠. 그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네.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노종면 기자께서 이제 썼던 그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장 꼬박 6개월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으면서 지켰던 회사, 내게 기자로 살게 해준 언론사 YTN. 바로 그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지 3,000일이 넘었다. 이제 3,000일 넘게 지켜온 복직의 꿈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다 존댓말로 썼습니다만 네. 편의상 제 반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준명 기자는 이 결심으로 복직 투쟁에 함께 해오신 분들께 실망을 하게 될지 본질이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실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해를 구합니다. 네. 권력에 줄을 댄 적도 없고 노조의 요청을 받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 일부 해직자의 권유를 받고 혼자 고민해서 담담히 결심했다. 이렇게 네. 출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YTN에서 제 소임이 끝났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네. 네, 사장에서 떨어져도 복직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수라면 네. 나는 지금 당장 결심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사장 지원 결심을 철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YTN 사장 배수의 진도 없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음.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YTN 노동조합 그 전국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 조합원들에게 말을 했는데 만약 뜻을 이룬다면 네. YTN 공정방송 투쟁의 승리로 규정하고 YTN의 개혁, 진정한 통합과 도약을 위한 도전에 나서겠다. 그때 동지들이 9년 동안 펼치지 못했던 지혜와 벼려두었던 용기를 분출시켜 주셔야 한다. 네. YTN 사장 공모 역시 촛불이 요구한 결과다. 나의 네. 결심이 촛불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 쉼없이 자문하며 공모 절차에 임하겠다. 2017년 6월 11일 양편 새꽃마을에서 동지들께 늘 고마움을 안고 사는 노준면 올림. 네, 이렇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끝이 맺었습니다. 네, 자 3,171일. 네, 오늘이 3,172일인가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직 기자로 살면서, 네.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정말 해직 기자지 그쵸. 좀 월급 한 푼 못 받고, 네. 그냥 완전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 속에서 이렇게 9년 동안 그쵸. 네, 복직 하나만을 위해서 싸워오신 분인데 정말 그 뭐랄까요 그 YTN에서 그 돌발 영상을 만들면서 네. 정말 YTN에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노종면 기자가 네. 그렇게 쫓겨난 지도 벌써 9년이 흘렀고 그 YTN 노종면 기자가 다시 이제 사장에 도전하는 좀 그런 상황이 맞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선배가 네. 기사 소개하시는 동안에 댓글로 네. 어떤 분께서 잠시만요. 와신님께서 될 확률이 많나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 YTN 경우는 사추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이 사추위원이 모두 5명이고요. 이 중에 음. 사추위 구성이 주주사가 3명, 네. 그리고 시청자와 사원 대표가 각 1명씩 외부 인사를 추천해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즉 5명인데요. YTN 주주사는 한전 KDN이랑요. 네, 다 공기업이죠. 네, 마사회랑 네. 그리고 KGC, 마사회. 네, 네. KGC 인삼공사로 네.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7월 중에 임시투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7월 중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게 대체로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공영방송, 공영뉴스 채널로 불리죠, YTN이. 네. 또 그래서 또 이명박이 예전에 구본홍을 낙하산으로 내려 꽂을 때도 네. 이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내려 꽂은 네. 측면이 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YTN에서는 뭐 정권에서 뭐 낙하산 사장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네, 아마 뭐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할 텐데, 네. 뭐 그 경쟁을 통해서도 그 YTN의 뭐 에버그린 컨텐츠를 만든 노종면 기자이기 때문에 그쵸. 뭐 밀린다라고 네.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쵸.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가요? 이 노종면 기자의 출사표를 딱 듣는 저는 마음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꼭 뭐 이건 개인적인 걸 떠나서 네, 꼭 되셔야 뭔가 네. 사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게 정의 구현?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되셨으면 하는. 네. 진짜 아울러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구본홍 사장이 어떻게 YTN에 내려 꽂히게 됐는지, 그쵸. 뭐 전 KBS만 따지면 뭐 정현주 사장은 어떻게 쫓겨났고, 네. 또 당시 뭐 김인규였나요? 하여튼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사장이 됐는지 이 음. 과정도 좀 낱낱이 밝혀져야 네. 다시는 정권에서 이렇게 함부로 낙하산 그쵸. 사장을 내려 꽂고 뭐 거기에 뭐 대항하는 기자들을 내쫓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사실 뭐 해직 그 언론인이고 또 네. 복직 투쟁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원래 공정 방송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 해직됐다가 만약에 사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 YTN의 보도나 안에 구성 뭐 사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네, 사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네. 어떤 언론계에선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돼요. 네. 정말 예전에 뭐 동아투이, 그쵸. 네, 동아투이 선배들이 나갔다가 네. 다시 동아일보 사장이 되는 뭐 그쵸, 그런 그쵸. 그렇게 그 꿈도 못 꿔본 그런 그림이 지금은 네. 일단 뭐 공영성이 있는 그 음. 공기업에서 운영은 아니고 공기업이 네. 대주주로 있는 그런 YTN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본인 스스로 좀 잔도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배수진을 치고 네. 이렇게 사장에 출마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YTN 사장에서 떨어지시더라도 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직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노종면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뭐 세 분의 아직 네. 복직하지 못한 뭐 기자분들도 뭐 조만간 또 복직이 되시길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남근님께서 윤석열 노태강도 돌아오는데 네. 정말 일종의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좌천이 됐던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좀 정의롭게 뭐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좀 카타르시스 같은 걸 좀 느끼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느끼죠. 또 노종면 기자가 또 사장이 된다면 네. 좀 다른 같은 좀 그런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희도 이정환 사장이 기자로 복무를 하다가 사장이 됐죠. 네. 네. 별로 비추긴 합니다만 카타르시스 없어요.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어요. 뭔가.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기사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소식이었고 네. 두 번째 소식은 KBS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KBS가 그 내부 구성원들 네.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는 김장겸 사장이 있고 그쵸. KBS는 고대영 고대영 사장이 사장 있죠. 계시죠. 네, 네. 고대영 사장이 있고 MBC에는 그 누구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 무슨 영주인데 고영주. 고영주 맞아요. 이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네. 났습니다. 고영주가 있고 고영주 네. 이사장이 있고 네. KBS에는 이인호 네. 이인호 이사장이 있죠. 네. 그래서 KBS 내부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현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라는 걸 물었습니다. 네. 4,975명
KBS 전 사원이 그렇대요. 국내에서 근무하는 네. 4,975명 중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저희의 몇 배입니까 이게? 2,000배? 네, 거의 뭐 100배 이상, 200배 이상의. 네. 200배면 400명인 거고. 네. 아 그러네. 4,900명이면 2,000배 맞나? 아니에요? 20명이 200명이면 아니죠. 200배죠.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아, 네. 씨, 수학에 약해가지고. 네, 제가 산수에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4,975명 가운데 3,292명이 투표를 했대요. 네. 그래서 투표율은 66.2%. 이 중에 88%에 해당하는 2,896명이 고대형 나가야 된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인호 KBS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혹은 이사회가 해체돼야 하냐고 보느냐 90%가. 라는 질문에 네, 이한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 90%의 답변이 네. 그렇다. 네, 음. 그렇습니다. 박인정님께서 정동지 얼굴이 부은 거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원래 이렇습니다. 네. 그때는 카메라가 좀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네. 좀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건 그렇고요. 어쨌건 다시 고대영 사장으로 좀 돌아가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네, 요구를 했던 사람 중에 54%가 네. 왜 고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네. 질문에 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하락시켰다라는 네. 거였고 30%는 조직 개편과 자포스팅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유배지. 유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유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자포스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희 기자가 오늘 팀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네. 막 써요. 네. 쓰면은 그 일종의 이제 그 부서장이 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이제 이재진 기자가 네. 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픽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부서장이 픽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독소 조항이 있는 게 네. 윗사람들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픽미업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제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딱 그만큼이에요. 네, 저도 아는 게 딱 저는 자주 봅니다 그거. 네, 어쨌거나 조직 개편, 자포스팅, 수신료 포기 등 독선 무능 경영을 이유로 네, 퇴진하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BS 내부에서도 네. 네, 이게 80%, 88%, 90% 가까운 사람들이 네. 지금 그 고대영 또 이인호 이사장 네. 또 이렇게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YTN이 뭐 어쨌건 당시 YTN 사장이 네. 그 총대 메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공영방송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나가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또 MBC에서는 또 대규모 플래시몹이 있었죠. 네. 네, 그 100명 정도가 같이. 그 뭐랄까 아마 좀 왜 진작 저걸 하지 않았지라는 저도 생각이 좀 사실 그 생각 좀 들긴 했어요.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뭐. 이 9년 동안 꾹꾹 응축이 되었던 게 뭔가 좀 터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네. 네 어쨌거나 이 방송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서 좀 손을 대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이렇게 분출을 해 나가면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네, 기사는 이 두 가지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그 이번에는 이한희 기자가 베스트 기사와 워스트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베스트 기사는요. 네. 베스트 기사부터 할게요. 한겨레 기사인데요. 한 달에 1,600원만 내면은요. 일단 기사 제목이 네. 한 달 1,600원이면 내 힘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줄인다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오, 1,600원. 네. 네.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게 토론회에서 나왔던 세미나에서 나왔던 걸 정리를 한 기사인데요. 네. 향후 5년 동안 석탄 화력 발전 일부를 천연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면은 연간에 그러니까 연간 드는 돈이 2.3조에서 2.6조 정도래요. 네. 그래서 총 비용이 12조 원이 드는데요. 네. 이걸 가구로 계산하면 월 1,600원밖에 안 된대요. 한 가구당. 네. 네. 근데 이게 1,6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는 되게 커요. 왜냐하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이 많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미세먼지의 대부분 많은 원인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의 14%가 발전소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석탄이나 석유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4%면 진짜 큰 거거든요. 네. 사실 중국에서 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황사 같은 건. 그 좀 막고 싶은데 네. 뭐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이거를 쉽지가 않죠. 네. 네. 그걸 뭐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무튼 중국의 뭐 공장들을 뭐 저 뒤쪽으로 이제 몰아넣든지 해야 그쵸. 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외교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근데 14%나 되니까 이게 네. 근데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무려 1350분의 1이래요. 오. 1000배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 화력 발전의 44%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1,600원만 내면 한마디로 이 미세먼지의 14%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에 지금 나오는 거에 1350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한국은 사실 이 토론에서 나왔던 말이 사실 1,600원이 네. 되게 단순하게 계산한 거고 뭐 그런 좀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원자력 폐쇄를 선언했잖아요. 네. 2020년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걸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네. 해마다 전기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매월 이제 300kW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평균 이 정도 쓰나 봐요. 네. 300kW를 쓰면 전기요금이 26,700원이 인상되는 거예요. 인상분만 26,700원인 거예요. 네. 총 비용이 아니라. 네. 근데도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오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원전을 없애는 대신에. 네, 원전 없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네. 지금 어른들이잖아요. 전기세 같은 거 애기들은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의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유도 먹지 못했고 네. 모래도 못 만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이 그때 애기였을 텐데 모래도 못 만지고 우유도 이렇게 못 마시고 했으니까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원전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네. 느낀 거죠. 그래서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한 편이라서 네.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좋은 게 뭐냐면 화석 연료보다 재생 에너지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도 해요. 뭐 신기술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 제가 자세히 어느 부분에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뭐 연구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에서 연료를 쓰면 어떤 보건상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럽고 약간 미세먼지로 인한 어떤 오염 이런 것 사람에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기사로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네. 뭐 한 달에 1,600원 정도면 이렇게 저금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는 한 달에 한 23,000원 정도 더 내면은 원전을 다 없앨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뭐랄까 하여튼 하여튼 원전 쪽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그쪽에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나요? 좀 네, 더 그쵸.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네. 거기서 이제 하는 이제 교수들 네.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 보면은 그쵸. 마치 이렇게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고 원전을 없애면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원자력은 뭐 23,000원이니까 23,000원 정도가 오른다고 독일 기준으로 네. 그 생각을 하니까 뭐 그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1,600원 정도면은 그렇게 그쵸. 엄청난 폭탄까지는 아닌데. 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노후된 화력발전소 같은 거 빨리 문 닫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저는 1,600원 정도는 아주 가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600원. 1,600원 어디서 벌어오나. 네, 방금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시청자분들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지금 아까부터 그 국민TV 측에서 네. 5시 정치부 회의를 이기겠다느니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네, 시간대를 옮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한희 기자가 워스트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저 좋은 기사 또 하나 해도 돼요? 좋은 기사 또 있어요? 네. 이건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좋은 게 좋은 건 안 해도 된다라는 인터뷰 기사예요. 네. 혹시 그 한국일보에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는 네. 서늘한 여름밤이라고 아세요? 서밤? 몰랐는데 네. 그 기사 편집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 만화가가 심리학을 네. 전공하고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의 일을 만화로 그리면서 심리에 관련한 만화도 되게 많이 그리고 네. 우울증에 관한 만화도 좀 그리는데 제가 오늘 그 기자들 탈진 우울증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가 네. 이 기사를 봤는데요.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퇴사했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답변이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토하고 싶으면 이 음식 비싼데 토할까 말까 하지는 않지 않냐. 본능적으로 토해버리듯 본능적으로 그만뒀다. 근데 이건 사실 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얼마 전부터 부쩍 퇴사 얘기를 자주 하는 좀 경향이 있네요. 네. 네, 회사에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회사에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이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비밀로.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제2의 사춘기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가 봐요. 네. 그 상담에 대한 근데 거부감이 높잖아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심리 상담을 받으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덜 고통스러운 편안함이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다시 감기에 안 걸리겠다면서 치료하진 않잖아요. 네. 난 평생 감기 안 걸리겠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당장의 고통이 완화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다. 100%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견뎌왔던 것보다 덜 불편한 삶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되게 좋아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하기 싫은 걸 하지 마는 네. 안 하는 그런 문화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서 나가보겠습니다. 하기 싫어. 미역캣 하기 농담이고요. 싫어. 네. 인형이 아주 귀엽네요. 네, 그렇군요. 저희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인터뷰인 것 같아서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불그네님이 저 지금 진짜 회사 퇴사하고 싶은데 위로되는 말이에요라고 하셨어요. 행불그레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퇴사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요? 저희가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회사로. 아, 네. 네, 책을 수령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워스트 기사를 빨리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워스트 할까요? 기사도 제가 오늘 기사 너무 많네요. 워스트 기사는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미 이사당 공연에서 가수들이 노래 대신 사과를 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 기사 진짜 이상했어요. 네, 근데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이날 의정부의 본부를 둔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서 네. 뭐 행사를 마련했나 봐요. 근데 이날 오프닝 무대를 준비한 가수 인순이 씨가 뭐 머리만 연신 숙였다. 그리고 죄송하단 말을 남긴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많은 가수들이 오기로 했는데 네. 대부분이 안 오고 크라이넛이랑 인순이 씨만 왔는데 이 두 뮤지션도 그냥 죄송하다가 말만 하고 공연을 안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선일보가 말하는 게 일부 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왜 하필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 사망일을 사흘 앞두고 네. 미군을 위한 공연을 하느냐. 그리고 왜 부족한 시 예산으로 미군을 위한 행사를 여느냐고 주장하면서 콘서트 취소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지적이 문제가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그렇게 과한 요구라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저도. 네, 왜냐하면 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이게 며칠 뒤에요, 진짜. 네, 아마 그리고 그때 14일인가 15일인가 뭐 그랬을 아직도 텐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 예산도 부족한데 꼭 미군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넘어가는 게 네.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집요하게 불참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의정부시 관계자가 콘서트에 나오기로 한 가수 대부분이 콘서트에 참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부 네티즌의 압박에 못 이겨 그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대요. 막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요. 너네 왜 이렇게 가수를 압박했니라는 뉘앙스가 막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나쁜 기사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그 시민단체의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 뿐더러 네. 조선일보가 요즘에 계속 일부 네티즌을 계속 까고 있거든요. 그래. 저격하고 있어요. 일부 네티즌을. 네네. 그러니까 특정 사람도 아니고. 네네. 일부 제가 네티즌을. 6월 10일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걸 묶어서 보면 좀 이상해요. 조선일보 요새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6월 10일 기사 제목이 선행까지 저격하는 악플러들이란 기사예요. 그러니까 한 대학생이 병원 앞에 앉아 계시는 아저씨를 보고 네. 치료비가 없다고 하셨대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이 여대생이 20만 원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고마워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아 고맙다. 근데 맞춤법이 약간 틀리셨나 봐요. 네. 근데
일부 네티즌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 일부 네티즌이 악플 때문에 삭제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조선일보와 한 통화에서 네가 지어낸 거 아니냐. 나도 아픈 척하면 20만 원 주나. 그래서 못 배운 티가 난다 등 황당한 댓글이 달려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그래요. 선행을 공개했다가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일이 늘고 있다. 유명인들의 선행 기사에는 어김없이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수작이다. 그리고 일반인의 선행 기사에도 조작일 것이다. 관심 받아보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비난부터 하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뭐 기부천사인 션이나 배우 정혜영 씨 부부의 뭐 조용히 네. 기부해라. 기부 이미지로 돈 버느냐. 악플이 달린다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실제로는 배대에서는 항상 그런 거잖아요. 훈훈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악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 인터넷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일부 네티즌들이 계속 악플을 엄청 강조를 해요.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호식이 관련 기사. 호식이? 네, 호식이 최호식 회장이랑 가던 그 성추행 사건. 네, 비서를 어떤 여성 3명이 구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 3명에게도 같은 꽃뱀 일당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나 봐요. 근데 이것도 조선일보가 이분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물어뜯을 대상만 생기면 우르르 달려드는 네티즌 때문에 포기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분이 이제 도와주고도 이런 피해, 그러니까 악플을 보니까 도와줄 마음이 안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인터뷰 기사를. 네. 근데 조선일보가 일부 네티즌,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댓글 그리고 악플을 이거를 지적하기 시작한 게 5월 17일 사설부터거든요. 이때 이제 한겨레 21의 안수창 기자 그 논란이 있고 그 이후에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냈냐면 앞으로 선거는 인터넷 여론이 자주 좌우한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이 공간이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 위세를 부리고 사람을 외도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지지 세력은 문 대통령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자세다. 홍위병 행태가 대통령에 도움이 될 리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설이 시작이었어요. 일부 네티즌들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사실 뭐 악플로 따지면 박근혜 때가 더 많았죠. 박근혜 때 뭐 맨날 기사 배대시 막 감옥으로 가라 막 이런 거였잖아요. 진짜 막 정유라는 누구 딸이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최태민은 뭐냐 막 이런 악플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은 선행에 달렸던 되게 조그만 악플까지도 막 다 찾아내가지고 막 악플 때문에 선행 못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꼭 그런 댓글을 찾아내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보통 선행 기사를 보면 좋은 댓글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배대시 좋은 거예요. 정말 훈훈하네요. 세상 살기 좋네요. 막 이런 댓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격하는 거는 좀 지금 되게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거를 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쁜 기사로 가져왔어요. 네, FII님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노리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설을 보니까 그때 한 참여정부 때 계속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거. 코드 인사란 말이 나왔어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이 되려나 보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 앞서서 뭔가 사전 작업을 벌이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글쎄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건 그렇고 조선 네티즌 분들이 막 이렇게 정치적 의사를 온라인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는 조선일보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당연히 온라인은 많은 대화가 오가는 장인 거고. 그렇죠. 그 중에는 극단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 찾아내가지고 마치 온라인 여론이 전체가 나쁜 것처럼 이게 싸잡아 비난하는 거는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같네요.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정치적인 댓글, 정치 사안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되게 과하다.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댓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네티즌들의 악플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뭐 조선일보가 또 그렇게 시작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워스트 기사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잠깐 광고 듣고요. 오버워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아늑한 분위기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간. 오네오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늑한 분위기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간. 오네오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엄마, 김영민, 불금쇼, 정영진, 최욱이 뉴스K 라이브에서 결합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시사 토크쇼 맘마 이스. 그 맘마이스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영진이 형이랑 최욱 씨랑 일주일에 한 번이야. 전대미문의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좌파분들이 많이 나오시나 봐요. 그럼 제가 좀 껄끄러운데. 그래. 전원책 그렇게 전원책. 다른 것은 잊어라. 맘마이스는 세상에 단 하나뿐. 엄숙주의와 정치공학을 떨치고 오직 시민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맘마이스. 매주 월요일 저녁 공개 녹화합니다. 아빠는 가라 맘마이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장수 코너죠. 네, 오버워치고 오버워치를 함께하는 미디어오늘 정철웅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안 끼고 왔네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네. 좀 발음이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과한 컨셉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멋있네요. 네, 정철웅의 오버워치. 총 쏘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 목소리 들을 때는 저희 얼굴이 나가겠지만 이 유튜브 화면이 조금 늦게 나가기 때문에 오버워치가 총 쏘는 화면을 저희가 보고 방금 그 말했던 겁니다. 인형도 귀엽네요. 네, 미오캣. 네. 미어캣. 네, 그렇습니다. 미어캣. 네. 미어캣과 함께하는 미오캣. 네. 오늘 오버워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그 죽음과 관련된 오보인데요. 네. 그 사망 오보서를 했던 그러니까 한 사례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보도했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보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죽은 얘기부터 할까요? 네. 2012년 10월 17일자 보도입니다. 네. 약 한 5년 좀 안 됐는데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사망했다는 오보였는데요. 쿨의 멤버 유리 씨? 예,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사망했다는 보도입니다. 노컷뉴스가 이날 오전 7시 12분에 그룹 쿨 멤버 유리 17일 사망 일보 이렇게 기사를 올렸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노컷뉴스 취재 결과 유리는 1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이 룰라 출신의 체리나 씨와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중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엄청 구체적이네.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유리의 한 측근은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사를 썼는데 멘트까지 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의 이 사망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오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했던 저도 이날 아침에 기사를 접했었는데 근데 이 기사가 20분 만에 내려갑니다. 이 오보로 밝혀져가지고 다른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안경 바꾸셨네요? 네. 예. 안경 바꿨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잘 어울리신다고 했는데 저요. 이한희 기자 말고 댓글에서요. 네. 여자친구가 사준 겁니다. 네, 바로 여기까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 소속사 측에 확인한 결과 유리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네. 살아있다는 죽었다던 죽었다던 그분이 살아계신 걸로 통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컷뉴스는 이 당사자랑 당연히 통화할 생각을 안 했죠.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이 취재 기자가 이 CBS 기자죠. 믿을만한
이 SBS 연예 담당 PD 네. 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네. 죽었다더라. 죽었다더라. 예, 그리고 이 PD랑 함께 새벽 4시 반에 순천향병원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있던 119 구급대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네. 유리가 사망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원이 사망한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CBS 측의 입장인데 네. 당시 구급대원은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네. 취재진은 이제 유리의 방점을 찍었다. 뭐 이게 이제 CBS 쪽의 해명인데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 추정으로는 이 구급대원이 뭐 유리 씨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연예인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뭔가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건 맞다. 그리고 네. 여자고 죽은 건 맞고 뭐 옆에 체리나 씨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니까 아예 빼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과 취재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CBS 쪽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이날 이제 유리의 한 측근은 누구냐? 네. 누굴까요? 배우 공영진 씨였습니다. 공영진 씨요? 예. 네. 이 배우 공영진 씨가 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건데 공영진 씨가 이제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공영진 씨는 왜 온 걸까? 이 사망한 여성분의 이 사망한 여성분이 이 공영진의 처제였습니다. 예. 그래요. 네. 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유리 씨의 측근이 아니라 처제의 일 때문에 병원에 갔던 겁니다. 그쵸. 처제가 사망했기 그래서 때문에. 기자가 전화가 와서 그냥 경황이 없다고 했던 거고. 기자는 이제 공영진을 직접 만난 만나서. 거죠. 순천향병원에서. 그래서 경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재 기자는 이제 당연히 쿨의 유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근데 취재는 되게 꼼꼼하게 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꼬인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 사망한 분이 공영진 씨의 처제이고 쿨의 유리 씨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체리나 씨도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체리나 씨는 룰라잖아요. 근데 친하지 그렇죠. 않아요? 쿨의 유리 씨랑? 네. 뭐 친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망한 분이 이 쿨의 멤버죠. 이 김성수 씨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전 부인. 네. 아까 댓글에서 그 김성수 전 부인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아셨군요. 예, 그러니까 쿨의 멤버였던 김성수의 전 와이프가 이제 체리나 씨랑 일행들이랑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쿨의 김성수 씨랑은 관련이 있는 분이었죠. 유리 씨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뭔가 와전이 되면서 쿨의 김성수랑 그 같이 걔 있잖아 뭐 이러다가 유린가 하면서 이렇게 와전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소속사 전화를 받고 살아 있음을 알렸던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기사 내려가고 정정보도문도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유리 씨의 소속사에서 어떻게 이런 사망 기사를 소속사에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낼 수 있었는지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황당하긴 하네요. 황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되게 황당했고 또 CBS 쪽 해명이 이렇게 확 뭐랄까요 납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건지. FYI님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진짜 모르시나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그 쿨 김성수 씨의 전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까지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키킴님께서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미국은 지금 몇 시인가요? 미국이요? 네. 밤 아니에요? 아니요, 그 청취자분께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고요. 안경테 가격이 궁금하다는 분이 계시는데 59,000원짜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오보를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오보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도한 경우입니다. 1993년 아마
세월호 사건으로 또 익숙히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제 서해 회리호 사건입니다. 네네네. 362명이 탑승을 했었는데 292명이 사망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네. 참사였습니다.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이 여객선 서해 회리호가 침몰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 선장 네. 백운두 선장 이 백운두 선장이 선원들과 승객을 구하다 숨졌거든요. 네. 근데 생존해 있다. 심지어는 생존해서 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 선장을 잡아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건데 네. 백 선장이 사망한 상황이었는데 사망한 거를 모르고 이제 백 선장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이 백 선장이 살아있다는 보도가 처음 나간 시점은 사고 발생 뒤인 하루 뒤인 10월 11일이었는데요. 네. 첫 오보를 낸 곳이 한겨레 신문사였습니다. 한겨레가 12일자에서 단정적으로 선장 백운두 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오보였는데요. 이후에 백 선장의 주검이 인양된 15일까지 3일 동안 언론 보도가 정말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백 선장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도망자처럼 묘사하면서 승객들을 다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 사실상 그 이준석 선장과 비슷한 경우처럼 이제 느껴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오보를 낸 것일까? 네. 이 부분도 보면 좀 간담이 서늘한데 배를 구해서 그 사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배를 이제 운행하는 한 선장을 만납니다. 네. 최 씨인데 이 최 씨가 증언을 합니다. 이 사고 직후에 백 선장이 배를 타고 이 파장금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똑똑히 봤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최 선장 말고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 백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한 손에는 평소 쓰고 다니던 빨간 모자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를 했고 또 하루에 한 번꼴로 나는 백 선장을 봤다. 그래서 절대 잘못 볼 리가 없다. 이렇게 한겨레 기자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 선장이라는 사람이요? 예, 최 선장이 이제 한겨레 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선장 백운두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평소 백 선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보도가. 그럼 왜 오보가 났느냐? 이 최 씨가 본 사람은 백 선장이 아니라 백 선장과 매우 닮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도플갱어라고 하죠. 네. 하필이면 그렇게 매우 닮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 예, 그러니까 우연히 겹친 거예요. 우연히. 네.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도 되게 나랑 닮았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네. 예. 매우 닮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정성 저는 기자는?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예전에 정말요? 조윤호 전 기자가 그 민주당의 누구죠? 그 청년. 엄청 닮았잖아요. 조윤호 기자와 그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나왔었던 바로 그. 네네.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이동학 씨인가? 네, 맞아요. 굉장히 정말 닮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닮았고. 또 닮은 꼴들을 찾으면 좀 있을 텐데. 아무튼 굉장히 닮은 분이었고 놀랍게도 얼굴 생김새와 키 몸집이 유사했으며 공교롭게도 당일 백 선장이 입고 다니던 이 감색 점퍼를 이분도 입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마저도 백 선장이 쓰고 다니던 모자와 이제 모양과 색깔이 같았다.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확률이 매우 낮겠죠. 네. 태승아님께서 정동지와 김용민 PD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경고드립니다. 네, 어제 계속하시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안 닮았는데. 너마저. 네,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진짜 뭐랄까요? 한겨레 기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당시 언론은 진보 보도할 것 없이 백 선장이 탈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섬으로 숨어 들어갔다. 중국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런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고 검찰의 수배령이 내려옵니다. 아이고 대박이다. 죽은 사람한테.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백선장의 유해가 떠오르면서 백선장은 갑자기 이제 책임감이 투철한 영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은 굉장히 망신을 당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 백선장이란 분의 가족들이 그 기사를 보고 있기에 얼마나 좀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연락도 안 되고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언론은 이 오보의 발단이 검찰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검찰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수사팀이 이 목격자인 최 씨, 이 최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도 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봤던 사람은 백선장이 아니라 위도 지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섬에 이제 경찰인 거죠. 근데 이 위도 지서장이 백선장과 닮았다라는 지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씨가 두 사람을 헷갈렸을 수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검찰이 위도 지서장을 잘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목격자 최 씨가 지서장이 바뀐 줄 몰랐던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모르고 이전 지서장으로 착각을 하고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 위도 지서장은 백선장과 닮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를 바로잡을 기회를 한번 놓친 거죠. 검찰 그렇군요.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오보를 잡아낸 곳은 어디냐? 시사저널이었습니다. 시사저널이 백선장 그 생존 오보를 최초 보도했는데 이 부안경찰서 위도지서장 장아묵의 경위를 백선장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합니다. 시사저널에서. 그리고 당시 시사저널 사회부장이 이제 김훈 소설가 김훈인데 이 당시는 시사저널 사회부장이었고요. 이때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서해회류 백선장 생존설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베끼기 관행에서 비롯됐다. 서해회류와 함께 보도의 공신력과 책임도 함께 수장됐다. 이런 2014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됐었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좀 의심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백선장을 발견한 날이 이제 사건 당일이었거든요. 참사가 일어난 당일. 근데 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선장의 옷이 전혀 물에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의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백선장이 치밀하게 생존하자마자 바로 뭐 옷을 마른 옷으로 바꿔 입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대목들을 좀 더 짚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최 선장을 제외하고는 이 백선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또.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섬이라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공간이 좁고 이제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는 목격자가 없다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할 만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심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특종, 내가 특종을 물었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그런 감정들이 일단 그런 보도로 바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제가 2012년 이제 CBS 노컷뉴스 보도랑 1993년 한겨레를 포함한 대다수 신문사들의 오보를 가져왔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제 속보 경쟁 그리고 단독 경쟁에 따른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 박인정님께서 오보하면 빌 게이츠의 사망 보도죠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기억하세요? 이미 저희가 다뤘습니다. 수십 번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MBC 사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도 책임자였는데 보도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도 책임자였죠. 저희가 이미 훑고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태승아님께서 제가 경고를 드렸더니 자기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며 김윤 PD가 닮았다는 거. 그러면서 경고를 반려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 10장 모아오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지금 또 그 서해 회리오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세월호가 또 생각이 나는데 세월호 참사 때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골로 발견이 됐던 그 유병헌. 그죠. 혹시 나중에 이것도 오보로 밝혀질 날이 혹시 있지 않을까? 설마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아니길 바라겠지만 뭐 이상한 집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건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정신홍 기자는 이번 주말에 어떻게 지냈나요? 갑자기. 아이 셋을 케어했습니다. 네. 거의 뭐 주말은 언제나 아이를 보는. 네. 금요일 밤부터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저는 주말에 철원 선배랑 통화를 했는데 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농담이고요. 아이들이랑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오시죠. 컨셉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FYI님께서 정동지 경향의 이용균 기자랑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네. 찾아봐야지.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긴 한데, 네. 어쨌건 사람들이 보통 뚱뚱한 사람들은 다 닮아 보인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제해 주시고요. 저는 별로 안 닮았는데. 그 예전에 한겨레 신문 부문 편집장 맡았던 고경태 기자를 닮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신홍 기자가? 예. 고경태 기자도 이제 키가 크고 좀 마른 편이거든요. 안경 쓰고. 그러네요. 키 크고 마르고 안경 쓰면 사람들이 그냥 특징만 본다니까요. 네. 디테일하게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윤희님께서 영혼 없는 유부남이라고. 예. 네. 네, 뭐. 네. 아까 행복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내일 또 와이프 생일이어서. 네. 얼마 전에 그 정철홍 기자가 결혼기념일이라고. 정철홍 기자에 있던, 저는 재수 씨라고 부르는데 재수님께서 그 라이터가 아니라 뭐였죠? 명함지갑. 명함지갑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정철홍 기자 별명을 이제 새겨서. 그렇죠. 정말 따뜻해 보이는 명함지갑을 선물해 줬습니다. 네. 네, 그거를 받은 정철홍 기자는 선물 다시 뭐 좀 드렸습니까? 오늘 지금 거액의 선물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거액의 선물을. 네. 어차피 재수님이 관리하시는 카드 아닙니까? 그 돈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군요. 선물을 또 준비해 놓은 영혼 없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미오캣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오캣 140화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내일 141화로 141화가 아니라 내일은 미어북이 3화군요. 네, 미어북 3화로. 어떤 책이 나오나요? 제가 갑자기 그 책 제목을 까먹었어요. 네, 그 고정관념에 관한 책인데. 오, 재밌겠다. 지금 그 책을 들고 또 저자분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